예적금과 ELS 펀드 공모주 비중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적금이 가장 높아요. 4% 미만이 하나도 없어요. 서민형이라고 해서 그거를 개설을 하면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목돈을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 나눠서 그때도 이제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적립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살 때 팔 때 다 90%의 우대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1원만 내고 사기도 하고 1원만 내고 팔기도 해요. 은행에 가셔서 우리가 흔히 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수수료를. 모신 김에 이제 공모주 외에도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혹시 재테크는 어떤 걸 추천하세요? 저는 이제 증권사에 있었다 보니까요. 뭐 펀드, 그다음에 ELS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환율을 이용한 재테크라고 그러죠. 우리가 환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뭐 달러를 이용한 환테크도 하고 있고 증권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추천 종목이 뭐야? 막 이런 거 저한테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의외로 제가 예적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무조건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 시장이 항상 좋지 않거든요. 예, 물론 이제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신에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예적금 상품 중에 4% 미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적금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5년짜리, 3년짜리 이런 것들만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내가 필요하면 지금 공모주 같은 경우에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에 저한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금융재테크고요. 그다음에 펀드 같은 경우도 제가 해외 주식을 사자니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비싸요?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한 주에 뭐 몇십만 원씩 하니까 그거를 저는 해외 펀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고 있지만 뭐 ELS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저는 손실 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가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고금리 적금 정보는 어떻게 얻으면 돼요? 고금리 정보 블로그 알람 그럼요. 알람 필수입니다. 네, 무조건 알람 해두셔야 되고요. 제가 재테크 파트너가 있어요. 예, 재테크 파트너라고 해서 증권회사에도 한 명이 있고 은행에도 한 명이 있는데 은행이 직원이 자기네 은행에 이런 특판 상품이 나올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언제 나오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라 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주면 제가 바로 아침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블로그에 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적금과 ELS 펀드 공모주 비중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중은 솔직히 예적금이 가장 높아요. 예적금이 가장 높은데 작년에 주식 비중을 조금 많이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적금 비중이 사실은 뭐 거의 60% 이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예적금 비중과 갖고 있는 주식 비중이 조금 비슷하게끔 맞춰놨고요. ELS는 조금 현재 갖고 있지 않아요. ELS는 최근에 너무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그다음에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돌아오면 이제 그 선납위원이라고 해서요. 갖고 있는 적금에 또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현슈님 적금 많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적금을 네네. 좀 효율적으로 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어떤 금융 상품을 하든지 가장 중점적으로 드는 게 어떻게든 세금을 아껴보자. 세테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적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제2금융권에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단위농협이라고 얘기를 하죠. 농협이라든가 뭐 축협, 수협 이런 데에는 저율과세라 그래가지고 3천만 원까지는 농특세 1.4%만 부과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저율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계좌 개설을 할 때 요즘은 어떤 상품이든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해야 아무래도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줘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2금융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계좌 구분에다가 저율과세로 놓고 계좌 개설을 하면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1.4%만 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장점이죠. 그런 거 가입하실 때에는 꼭 저율과세로 가입을 하시면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아끼니까 더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요새 ISA가 이제 확대돼서 전업주부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ISA 이제 지금 처음 만든 사람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좀 노하우 좀 네네네. 알려주십시오. 지금 ISA 계좌가 올해부터는 증권사 중개형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로 개설을 하시면 너무 좋은 게 수수료가 없어요. 지금 저 같은 수입이 이제 거의 없는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서민형이라고 해서 그거를 개설을 하면은 우리가 만기 3년 동안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형이 아닌 일반형인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꼭 서민형으로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간다고 해가지고 서민형으로 계좌 개설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소득이 많지 않다라는 거를 서류를 떼서 가져가
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홈택스 거기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소득금액 증명원 클릭하셔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이제 서민형 계좌 개설이 된다라는 그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들고 금융기관에 가셔서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되고요.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던 세테크의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득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아무래도 그 안에다 넣고 운용을 하는 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인데 아무래도 뭐 해외 펀드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ETF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15.4%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 안에다 운용하시면 되고요. ELS라든가 아까 해외 펀드, 해외 ETF 이런 것들을 이 안에다 넣어서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좀 고점 논란도 좀 있는데 해외 네. ETF 같은 경우에 좀 지금 당장 사도 될까요? 어떻게? 적립식이죠. 네, ETF도 사실은 상장은 되어 있지만 펀드예요. 네, 상장 지수 펀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하시거나 ETF를 하실 때는 무조건 목돈을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 나눠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립식이죠. 매달 일정 금액을 넣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매월 내가 어느 날짜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 ETF 사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약정도 맺으실 수가 있어요. 그 환테크는 지금 요즘 조금 쉬고 계시다고 네, 했는데 네, 어느 정도 네. 좀 내려오면은 들어가도 될까요? 달러 10년 동안 평균을 봤을 때 우리가 원달러 환율 평균이 1125원대예요. 그래서 저는 1120원 정도부터는 환율을 사도 된다. 그때도 이제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적립식으로. 예, 저는 10원씩 내려갈 때마다 한 번씩 사거든요. 그래서 1120원에 한 번 샀으니까 1110원이 되면 한 번 사고 또 1100원이 한 번 되면 사고 또 그 밑으로 1090원이 되면 사고 이런 식으로. 근데 달러도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160원부터는 이제 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60원이 되면 한번 팔고 1180원이 되면 한번 팔고 1200원이 되면 다 팔아버려요. 그런데 어쩔 때에는 1200원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1180원대에서 그냥 나머지 다 파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환테크에 대해서 저는 손실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면 또 주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주식보다 간단한 게 주식은 상한가 폭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환율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거. 환테크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은행 가서 환전해야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네. 하시는지도 좀 설명해 네네네. 주십시오. 은행에 가서 우리가 직접 달러를 사도 돼요.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다는 거.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2%의 수수료를 거기다 받기 때문에 보통 2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어요. 그래서 내가 달러를 사러 갔을 때 나는 기준 환율 1,000원으로 보고 갔어도 1,020원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샀을 때에는 우리가 전신한 환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율 수수료가 낮아져요. 우리가 환율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그 수수료가 반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1,020원짜리를 1,01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10원조차도 나는 좀 수수료가 아깝다라고 하면 은행에 가셔서 우리가 흔히 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수수료를.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사실 능력에 따라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살 때 팔 때 다 90%의 우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원만 내고 사기도 하고 1원만 내고 팔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주거래 은행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잘 해보시면 만약에 내고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 수수료가 40%까지는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달러에 대한 환테크 계획이 좀 있다라고 하면 국민은행 계좌 개설할 것을 우리가 그 외화거래 통장이라고 해서요. 그냥 일반 보통예금 통장으로는 거래가 안 돼요. 2개의 통장이 필요하니까 은행에 가셔가지고 외화거래 통장을 꼭 개설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오늘 재테크 요양 수현씨님 모시고 공모주란 무엇인지 공략 방법 전망 들어봤는데요. 오늘 사실 이렇게 첫 화에 선뜻 발걸음을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네. 저희 대형주 상장 앞두고 한번 다시 모시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네네네네. 나와주셨습니다. 그럼요. 네, 불러주시면 옵니다. 네.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공모주 투자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슈윤 씨와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공모주 투자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어떤 투자든지요. 그거 안 좋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거 투자하지 못해요.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어떤 재테크를 하시든지 왜 그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요, 낙관론자는 돈을 얻습니다. 항상 낙관론자의 입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난 연금 관심 없어 하는 분들도 오늘 방송 보시면 연 2천만 원에서 최소 몇십만 원은 건지실 수 있을 테니까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히 연금을 하셔야 되거든요. 연금 3천, 5천, 1억 기준으로 연금 상품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일단 개인연금하고 IRP 700만 원은 1,800만 원까지 다 납입하세요. 연봉이 뭐 1억이다 그러면 ISA에 2천만 원 추가 불입하세요. 그리고 묶여 있다가 아니라 묶어놓고 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